쉽게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연기하는 파이터의 주연 배우 임성미입니다. 제가 드린 수식어 마음에 드세요? 그런 연기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치지 말자. 3월 18일 개봉작이죠. 네, 첫 그렇습니다. 장면 네. 주연자 네. 부산국제영화제 배우상에 빛나는 그 파이터에서 보여주신 연기가 제가 바로 드린 그 수식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네. 힘이 막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연기하신 진아의 어떤 얼굴에 담기는 모든 감정들이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전해받아서 살다 보면 울어줘야 할 때가 있어. 난생 처음 이렇게 많은 인터뷰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닌 줄은 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우님 원래 말수 없는 편이세요? 저는 예. 말은 없고 잘 웃으시는 편입니다. 예, 잘 웃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배우님들과 또 처음 뵌 사이인데 도란도란 일을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도란도란하면 떠오르는 장면들 중에 어머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부엌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면 막 3-4시간씩 하시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 배우님이 땅콩 좋아한다고 하셔서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이런 장갑 끼고 땅콩 까보셨어요? 해봐요 그럼. 근데 그렇다면 배우로서 말고 네. 사람으로서 어떤 분인지 이런 거를 먼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파이터 때문에 온 정신을 쏟고 계시는 거니까 네. 만약에 파이터 개봉 끝나고 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네. 그러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잠을 좀 많이 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못 보고 리스트업만 해놨던 뭐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라던가 그런 거 좀 쭉 볼 것 같은데요. 그 좋아하는 영화, 책 이런 취향의 시간들을 일하는 연기에 집중하는 뭐 일로서 하는 그런 시간이랑 구분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중력이라는 게 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집중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분산되는 걸 별로 이렇게 지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하나. 이런 네, 한 번에 하나. 네. 원펀치. 파이터 스타일을 네, 원펀치. 원래 파이터는 원펀치 3강냉이거든요. 그래요? 진아가 3번 펀치 날리는데 아,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의 흐름상 펀치 3강냉이라고 저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네 재밌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한 방에 한 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가시지? 나 이제. 아 그렇구나. 제가 땅콩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집에서 그 어머님이 시골에 계신데 네. 땅콩 그 농사 하셔가지고 아 네. 진짜? 아니 지금 너무 인자를 만났네. 인자를 만났네. 아 근데 저는 오늘 또 되게 감사하고 감동이었던 게 네. 평소 좋아하시는 아. 책을 또 다 이렇게 직접 손수 네, 갖고 네. 오셨어요. 네. 집도 가깝고 해가지고 이거 인터뷰 그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렇게 뭐 되게 분위기가 좀 되게 이렇게 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여기 이렇게 좀 예, 온돌방에서 약간 이렇게 방바닥 따뜻한 데서 이렇게 이불 이렇게 펴놓고 고구마 까먹으면서 약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도란도란으로 저는 배우님이 또 종이책을 보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자책도 간혹 보기도 하긴 하는데 아직 조금 눈에 안 익어서 그런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종이의 그 질감 느낌이 좋아서 또 책을 보는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원래 시집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독 시집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이제 시집이고
신보선이라는 시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앞에 없는 사람이라는 시집을 좋아하고 이기 안에 인중을 긁적거리며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제가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좀 이 시로 프로포즈를 내가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찜해둔 시거든요. 이 프로포즈의 계획이 다 서 있는 분이야. 서 있는 분이었어. 파이터니까 네. 우린 파이터로 왔으니까 여기 부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삶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태어난 이상 그 강철 같은 법칙들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어쩌다 보니 살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쓰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죽음, 기억 없는 죽음, 무의미한 죽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일랑 잊고서 인중을 긁적거리며 제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전생에서 후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뿐인 청혼을 한다. 제가 약간 청혼받는 입장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성공하실 허락하시겠죠? 허락하실 것 같아요. 반지만 준비하면 돼요, 이제. 그렇군요. 이 시와. 네. 그리고 이거는 시나리오 집인데요. 윤희에게라는 네, 시나리오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되게 영화를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읽게 될 네, 시나리오. 책은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이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이제 인터뷰 대담집 같은 걸 좀 모아놓은 책이에요. 조금 지쳤을 때, 조금 심신이 좀 지쳤을 때 보면은 되게 이 선생님의 내적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좀 조금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이 돼요. 힐링되는 책. 제가 드린 수식어가 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왜요? 지치지 않는 단단한 내면. 그리고 이거는 인생의 지침서라고 해야 될까? 약간 네 가지 약속이라는 책인데 이게 약간 그 인디언들의 약간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약간 인디언들의 어떤 그런 그냥 가르침? 말로 죄를 짓지 마라.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다음에 추측하지 마라. 항상 최선을 다하라. 딱 끝이에요, 4개가. 다 아는 건데 실천하기 아는 어려운 건데, 그런 진짜 거잖아요. 다 아는 10개명보다 적은데? 그래서 효율적인데? 단순한데도 약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이후부터 이제 좀 꾸준히 보고 있는. 제가 연기 서적을 안 본 지가 좀 꽤 됐는데 이거는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 책이에요. 파이터 작품 정리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랑. 네. 그래서 네, 많이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보고 있는 책. 지금 이제 아직 계속 읽고 계시나 네, 읽고 있는 책이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단순히 막 살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만나뵙는 모든 분들이 되게 건강한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삶의 포용력 같은 걸 평소에도 다 갖추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 공부를 하셔야 연기를 잘하는 거구나. 인터뷰하면서 되게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또 북구북구 모드 하시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잘 살아야 좋은 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왜냐하면 어찌됐건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또 하나의 의무를 가진 일이니까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도덕훈자가 될 필요가 네, 없구나. 그냥 약간 뭔가 이렇게 공자맹자가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상식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 취향에 약간 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이런 취향인 사람과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친한 감독님들한테
배우님 나온 영화 좀 보여달라고 막 연락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저한테 다들 해주시는 말씀이 한예종 그 학교 다니실 때 연극원 연기과 1등이었다고 막 자랑을 나한테 막 엄청 하시더라고. 어우 진짜 감독 들어. 2008년에 복자라는 단편 영화에서 그 타이틀롤이죠. 복자. 영화를 보다 보면 성이 임씨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 영화를 보면 되게 복자가 느끼는 감정이 복합적이고 깊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자의 얼굴은 생각보다 되게 담담해요. 감정을 담담한 얼굴로 보여주기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희재 감독님이랑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한 것이,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주제보다 희재 감독이 그때 이제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닷가 데려가지고 어떨 것 같냐, 뭐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때 당시는 또 저도 이제 풋풋한 대학생의 근데 복자 보고 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작품까지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엄청 다르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이어서 본 게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 몰라볼 뻔했어요. 날라리 동네 양아치 언니. 이 언니 정체가 뭐지? 싶은 그런 느낌의 언니 있죠.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리시더라. 그 이모정 감독님이 되게 잘 꼬셔가지고 저를, 성미 씨 복자 같은 연기만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연기도 저 그러면 두 번째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작품일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에서 저 사실 짧게 등장하는 씬이긴 한데 여고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정이라는 그 인물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도준의 어머니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그 아정의 학교의 친구들을 찾아가죠. 근데 거기서 흉터라고 나오는 이미도 배우가 연기하는 그 친구와 그 옆에 있는 친구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굣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도준모가 이제 접근해서 아정이 얘기 꺼내려고 이제 슬슬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영화에서 여고생들 등장하면 여고생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찐으로 진짜 고등학생들 데려다 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는 장면이 놀라울 정도로 그런 느낌 주는 장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고생 2명 버스 정류장에서 섭외해서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거기 출연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계기는 어떻게 보면 복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캠코더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저 배우는 왜 저렇게 어필을 못할까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오디션 볼 때도 이제 그 오디션 대본을 제가 다 못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가 복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단편 작업을 한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신감이 붙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했던 역할이고 또 과정을 또 참여를 했으니까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장면에서 뭐 보여줄 만한 장면이 있느냐 해서 거기서 이제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 동사무소 앞에서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을 하는데 오디션장에 이제 전화기도 안 들고 들어가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조그마한 비디오 테이프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 들고. 네. 근데 아마 그 영상 보시고 저를 흉터 친구 역할로 캐스팅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봉준호 감독님이 사랑한 배우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왜 그 사람들이 진짜 고등학생인 것 같았냐면, 제가 여고를 다녀봐서 알지만 왜 사람들이 여고생 하면 막 그냥 막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네. 여고생들이 그렇게 막 너무 아리따지만도 않고 네. 하는 얘기들이 그렇다고 네. 막 다 날라리들처럼 얘기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 사이에 항상 그 정서로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잘 보여줘서 제가 놀란 거거든요. 어떤 느낌? 그 설명? 이런 게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뭐 설명이 그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냥 한 씬 정도 나오고 호련히 사라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준비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막대 사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거랑 소세지, 아, 그거 맨날 먹는 간식처럼 네, 먹고 다니는 거. 껌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갔다. 아,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첫 촬영이고 또 그러니까 특히나 또 그렇게 이렇게 바로 극장에 걸리는 영화에 뭐 아무 작은 역할이라도 처음이어가지고 긴장을 아무래도 했겠죠. 그러니까 대기하는데도 막 사탕 몇 개 먹었어요, 그날? 많이 기억이 안 나.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부 그 언니 오빠들이 이 카메라 안 돌아가니까 입에 안 넣고 계셔도 된다. 근데 걸려요. 감독님이 빨리 이렇게 사오라고 사탕 빨리 사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게 카메라가 안 돌아가면 내가 스탠바이를 그러니까 물론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 아, 그걸 다 익힌 현장이었구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게 또 야외 씬이었고 하교길을 찍어야 됐어서 그때 당시에 되게 겨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춘추복에 우르르 그 하교하는 걸 찍었어야 돼갖고 그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한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NG 내면 안 되겠다. 빨리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다들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김혜자 선생님 잠깐이지만 그래도 김혜자 선생님을 실제로 이제 그 호흡을 같이 옆에서 나눴다는 것도 되게 엄청난 약간 좀 네 감격이죠 진짜. 배우님이 은근히 되게 이렇게 한국 영화의 기억에 많이 남을 작품들에 다 족적을 남기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은 사제들을 만든 장재현 감독님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단편 영화를 찍으셨는데 2014년작이죠. 단편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작품에서 그 악마에 씌어가지고 구마의식을 해야 하는 그 존재인 그 영신 역으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여대생을 연기하셨죠. 되게 거기서 악마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 막 여러 언어를 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능욕하고 또 막 회유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렇게 순간순간 뉘앙스가 다른 대사를 막 치시는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거는 그날 처음 구마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보조사제가 어리버리하다가 이렇게 그 침대 곁에 두른 소금선을 넘어서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새로 왔어? 라고 확 이렇게 놀래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르를 어떻게 한국적으로 소화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이제 제가 할 생각은 못 하고 읽을 때는 되게 재밌다.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또 많고 제가 그걸 연기하는 것도 이렇게 뭐 정서적인 걸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다 해서 시작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뉴욕에 잠깐 건너갔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봤어요. 뉴욕에서. 네, 너 한국 들어오는 때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진행시키겠다. 그래서 그 악마가 얼굴을 막 바꾸듯이 연기를 해서 사실 일관된 캐릭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변화무쌍한 느낌을 막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은 그 연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재미로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 영화는 또 지금까지 얘기한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인데
이옥섭, 구교환 감독님의 아주 발랄한 작품입니다. 이 연애 다큐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극 중에서 배우 지망생을 이하나를 연기하시고 그 구교환 감독님이 이제 남자 주인공 구교환을 연기하세요. 그래서 이 둘이 진짜 연인인데 이 셀프 연애 다큐를 찍어가는 과정, 거기서 어떤 일들을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셀프 연애 다큐가 컨셉이라 그런지, 우와, 아무리 배우님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지만 저 정도는 정말 카메라가 아예 무시하는 수준으로 연기한다,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배우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그 느낌이 약간 이제 오래된 남자친구한테 그 자기의 어떤 진짜 일상적인 얘기를 그냥 아예 허심탄회하게 그냥 주저리 막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없지 않은데 그거는 진짜 아마 옥석 감독님이 좀 많이 주도해 주셔서 최대한 이제 배우가 이제 방해할 거리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치원해 주시려고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성미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실제 사귀는 거 아니냐. 근데 영화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파이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파이터는 어떤 영화냐 하면 진아라는 그 주인공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간들과 겪게 되는 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복서로 나오시고 배우님의 얼굴을 카메라가 가득 담아내는 형식으로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 얼굴에 드러나는 아주 미세한 표정, 감정들을 우리가 따라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내 표정이 많이 그대로 자세히 드러나서 좋기도 하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서야 될 때도 꽤 있고, 마음을 좀 다잡게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도망치려는 마음, 뭔가 이렇게 숨고 싶은 마음, 뭔가. 근데 이제 주로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되돌아보면 주로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가 준비가 안 됐냐? 그럼 뭐 연습을 덜 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좀 그런 때 좀 주저앉고 싶죠. 네, 주저앉고 싶고. 진아를 연기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하나의 싸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네. 지나갔네. 네. 패배하고 싶진 않았어요. 거기 이런 영화의 내레이션이 이렇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아마.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절묘한 대사를 정말 운명 같은 작품이죠. 배우님의 행보가 더 길게 이어지기를, 뜻깊게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고정 코너입니다. 배우님들의 시나리오를 훔쳐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또 되게 아주 사려 깊게 이번에 개봉하는 파이터의 시나리오랑 여러분들한테 또 기념비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한국 단편이죠. 12번째 보조사제 시나리오를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12번째 보조사제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은 왜 이런 말을 왜 써놨지 이건 싶은 뭐예요? 이건 뭐지? 그 박지일 선생님이 그 단편에서는 이제 신부님 역할로 네. 저한테 이제 막 그 의식을 막 취하시는데 그때 그걸 메모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과의 그 힘찬 에너지를 기억한다. 그게 연기의 맛인 것 같다. 연기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또 이런 또 이상한 말을 또 이런 거네. 그때 연기 노트들, 뭐 그런 연기에 대한 생각들이 시나리오 뒤편에 막 이렇게 적혀 있네요. 청개구리 같은 나의 생각, 상대 배역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액션보다는 리액션 생각. 우와. 그런 또 이런 청개구리 같은 연기.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이것도 넉넉치 않아가지고 원래 이제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하는 거를 하시는데. 원래 선호는 하는데 이게 순간 암기력이 바짝하고 오르는 게 빨간 펜이 제일. 그래서 왜 벼락치기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빨간 노트 막 이런 거 단계별로 다르게 있다 필기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워낙 이제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막 빨간 펜, 뭐 파란 펜, 뭐 우와. 입시 준비하듯이 하신다.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했었으면 서울대 갔지. S대 갔다, S대. 자, 그럼 우리 파이터 시나리오도 좀 볼까요? 시나리오는 조금 아무래도 좀 두껍고. 여기 그 야광 테이프로 리지나라고 배역 이름. 네. 감독님이 자기한테 팔라고 했는데. 아, 이거요? 네. 간다고 했죠. 당연하죠. 아니, 여기 시도 적혀 있네요. 쓸쓸해서 뭐나면. 진아의 어떤 이 외로움과 어떤 고독감이 네. 잘 드러난 시가 아닐까 생각. 근데 저는 진짜 이 영화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 볼 땐 진아가 외로워 보여서 되게 슬펐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볼수록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 많이 하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2번 보면 또 다르고 3번 보면 또 다르고 이렇게 한 5번은 보셔야지. 좋은 영화는 N차 관람을 부른다. 이런 거 이제 억양 같은 거 이렇게 표시. 사투리 쓰셔야 네. 됐으니까. 연변 사투리 써야 돼서 트레이닝 받을 때 이제 억양 하나하나 이제 악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 되게 재밌는 메모가 또 있어요. 철감님과의 호흡이 좋다. 밀도 있는 앵글과 배우들의 연기를 최우선으로 담아내 주신다. 오. 더욱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다. 카메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느낌, 분위기, 정서, 그림, 감독님 4대 디렉팅. 감독님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키워드 단어들이구나. 느낌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장사 좋아요. 그림 좋아요. 네. 이것도. 영화는 진화한다. 변화와 변태를 거듭한다. 그 안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거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 되게 명언 같은데. 되게 와닿았어요. 감독님이 가끔 이런 말씀 던져주시면 이제 그렇구나 하고. 정말 연기 우등생의 모범 노트 같은 거 훔쳐보는 기분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배우님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진아를 연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편하자고 만든 거예요. 우등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 배우님의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또 다르게 인터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을.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